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50대가 되면 이제 한숨 돌리며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막상 그 나이에 들어서 보니 마음은커녕 더 바쁘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과 주름이 깊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하루의 시작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경제적 걱정, 건강의 불안, 가족의 문제. 50대 이후는 오히려 인생이 더 빡빡해지는 시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불편하지만 꼭 마주해야 할 진실, 50대 이후 삶이 여유롭지 못하게 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5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뜨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반대로 삶의 여유를 되찾을 길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룰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돈이 들어가는 곳은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수입은 은퇴나 구조조정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모 씨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지만 아직 대학생인 2자녀 학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50대가 가장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치열한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전체를 옥죄어 버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이 빠르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40대까지는 조금 아파도 회복이 빨랐지만 50대부터는 다릅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 하나둘씩 생기고 체력은 확연히 떨어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평생 튼튼하다고 자부했는데 정기검진에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몸 때문에 하고 싶은 일조차 포기하게 되고 삶의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 자녀 학교 모임, 지역사회 활동 등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사회적 관계는 순식간에 끊어지고 자녀는 독립해 집을 떠나며 배우자와 단둘이 남거나 혼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날이 늘어나고 마음속 공허감은 커져만 갑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모 씨는 퇴직 후 몇 달 동안 이제야 좀 쉬겠다 싶었지만 곧 고독이 몰려왔습니다. 매일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들이 사라지자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TV를 켜놓은 채 식탁에 앉아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더라. 전남 순천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세상과 단절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녀는 타지에서 살고 있어 연락도 드물었고 친구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졌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침묵이었다. 말이 없으니 생각이 점점 어두워졌다. 관계가 줄어들면 단순히 외롭다는 문제를 넘어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우울증과 불면증,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가 사라질 때 여유는커녕 고립과 공허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연락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 전화기를 열어봐도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모르는 순간, 그 순간 삶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네 번째로, 역할은 줄어들었는데 책임은 여전히 무겁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는 아이들이 자라 독립하고 회사에서도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면서 내가 맡았던 역할이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이제는 당신이 쉴 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 많습니다. 전주에 사는 59세 윤모 씨는 자녀 둘을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보자라고 다짐했지만 곧 부모님의 간병 문제가 닥쳤습니다. 주말마다 요양병원을 오가며 부모를 돌보는 일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윤모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모든 책임은 내 몫이었다. 부산에 사는 61세 장모 씨는 은퇴 후 손주 돌봄을 맡게 되었습니다. 딸이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모 씨는 기쁘게 도와주고 싶었지만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를 등하원시키고 집에 돌아와서는 쓰러져 낮잠을 자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내 시간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어디에 있나 싶다. 이처럼 역할은 줄었는데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모순이 50대 이후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끼어 여전히 중간 다리가 되어야 하고 사회에서는 경험은 있으나 자리는 줄어드는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소외감과 여전히 내가 버텨야 한다는 압박감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 모순은 삶의 여유를 앗아가고 마음에 큰 짐이 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짊어지라고 요구하는 현실. 그 사이에서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여유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이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는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는 걸음을 멈추고 과거를 떠올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더 잘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김모 씨는 늘 과거의 실패를 떠올렸습니다.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실패했던 기업, 그로 인해 가족에게 고생을 안겼던 일이 자꾸만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그 시절을 후회하며 술잔을 기울였고 결국 건강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느라 오늘을 잃어버렸다. 또 다른 예로, 대전에 사는 60세 이모 씨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을 두고 내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더 뒷받침했더라면 하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이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고 자녀와의 관계마저 서먹해졌습니다. 결국 현재를 즐기기보다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게 된 것입니다.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상처. 하지만 문제는 그 과거에 집착하는 순간 현재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유란 결국 현재를 사는 능력인데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여유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유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건강이 빠르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역할은 줄었지만 책임은 여전히 무겁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이후는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속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진실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좌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출발점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면 작은 소비 습관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린다면 하루 10분 걷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든다면 새로운 만남의 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책임이 무겁다면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나눌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다면 오늘의 작은 감사로 현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변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불편함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깨달음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같은 길을 걷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지혜 그리고 진짜 여유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